김학의 조작 이규현 뒤는 이광철이었다. 자, 어저께 이제 그 박준영 변호사가 자기가 이른바 이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외부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자료, 이게 무려 여러분 1300쪽이나 됩니다. 이거를 그냥 쫙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SBS하고 한국일보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일보하고 SBS에 아마 친한 기자한테 준 건데, 이런 경우 언론에서는 왜 우리는 안 줘? 왜 조선일보 안 줘? 뭐 이런 것도 있고, 중앙일보는 JTBC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딱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뭐 울산 부정선거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은 약간의 조작이고, 그 다음에 장난을 치고, 또 문재인이 판도라 영화를 때리고 나니까 이 공약을 지켜야 된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들의 공약을 밀어붙이고 또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일종의 전략, 그리고 행동대, 불법 선거,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박준영의 이 재심 전문 변호사, 이분이 밝힌 이걸 보면은 너무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그 다음에 소름 끼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한마디로 생사람 잡는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우, 정말 저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자, 이게 이 1300쪽인데요. 바로 이 그림자와 손가락 가리키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규원이고요. 이 뒷배에서 이거를 다 조종한 사람이 바로 청와대에 지금 이 꽁추가 앉아있는 이광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에서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 결과 보고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에요. 자, 일단은요, 정치적으로 모순투성이의 진상조사였다. 자신이 그 외부위원으로 박준영 변호사는 있으면서 너무나 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김학의를 죽이고, 그 다음에 검찰에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을 잡아놓고 험집을 내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막장 드라마를 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도 이렇게 놀랄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서 너무나 삼류 양아치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었다. 정치적인 목적, 검찰 개혁이라는 말 그대로 정말 기획 사정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자기는 너무 놀랬다. 그 다음에 청와대의 DNA를 이렇게 보니까 조작, 공작, 사찰이다. 즉 이규현이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 형사, 이 8팀에서 이 조작을 이걸 하는데 이규현이가 계속해서 세게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그 윤중천이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사람들하고 막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를 다 불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윤중천이라는 사람은 건설업자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윤중천이가 말한 거 우리가 좀 믿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윤중천이가 얘기한 거를 보면은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수사팀에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건 운명에 맡기시고요. 우리가 붙잡혀 가더라도 운명에 맡겨시고요. 이거는 완전히 홍위병도 이런 홍위병이 없고, 진짜 선무당이 칼춤을 막 트는 이 광분한 망나니가 이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은 박준영 변호사가 단톡방까지 다 공유를 했겠습니까? 근데 단톡방에 나온 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이거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조작, 공작, 그 다음에 사찰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핏줄 속에는 조작, 공작, 사찰에 이 세 개의 DNA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윤중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건설업자고, 이 김학의한테 성접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우려합니다. 이 사람 말 이렇게 우리가 허풍이고 허술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팀 소속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이규현이가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이 사람한테서 첫째, 윤석열이 접대했다. 윤곽근이도 성접대했다. 세 번째, 김학의하고 한상대한테는 뇌물을 줬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규현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유도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 유도신문을 하느냐. 당신 윤석열도 알지 않느냐. 별장에도 윤석열 왔지. 그 다음에 아무개가 윤석열도 당신한테 소개시켜줬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이제 윤중천이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규현이가 에이 모르기는 좀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윤중천이가 뭐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같기도 한데 기억도 잘 안 나고 우리 원주 별장에 온 것도 같기도 한데 글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그거를 보고서에는 알고 지냈다. 윤석열이를 잘 알고 지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별장에서 윤중천한테 성접대를 받았다고 윤중천이가 증언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받았냐? 한겨레에서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규현이가 불러주는 대로 다 썼던 언론이 딱 두 언론이었어요. 하나는 JTBC, 하나는 한겨레였어요. 근데 한겨레는 윤석열 성접대설까지 대문짝만하게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너무너무 화가 나왔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한겨레 정식으로 언론에다 정식으로 고소하겠고 뭐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은 명예훼손 그 배상도 받아내겠다. 이러니까 그 비굴 하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한겨레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죄송합니다. 뭐 저희가 뭐 근거도 없는 거라서 너무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한겨레에서 여러분 이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겨레 뭐 JTBC 그 다음에 TBS의 뉴스공장 이게 다 말하자면 양아치 언론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한겨레에서요 뭐 100배 사죄를 했어요. 정말 너무 웃기죠 여러분. 네, 이게 바로 지금 뭐 가짜 언론 잡는다 하는데 정말 좌파 언론들이야말로 가짜 드립니다. 추미애는 김학의를 불법 출국을 시키는 거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업무 처리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박준영 변호사가 막 부르르 떤 겁니다. 이거는 그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사에 말하자면 형식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이 모든 거를 추미애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추미애는 청와대로부터도 왕따를 당했고 추미애는 너무나 무식한 추미애가 왕따 당해갖고 무슨 뭐 정의, 개혁, 구현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박준영 변호사가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우파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될 주제입니다. 이게 좌파인 거예요. 박준영 변호사가 이번 김학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봅시다. 공무집행의 진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노력을 강조합시다. 저도 속내를 숨기고 진행했던 지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이제 본인이 외부 의원으로서 이 과거사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 사건을 이제 함께 수사했던 거. 나는 속내를 숨기고 했다. 반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자신이 단톡방을 공개한 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개인 정보라든가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다. 또 비난받을 거다.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이제 앞으로 물은 위원회나 이런 데에 부르겠느냐. 뭐 내부 고발 정도가 아니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의 이름이 8팀이었어요. 정말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자신네들의 연락을 하기 위한 업무방이었다. 업무 단톡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 단톡방을 공개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들어있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인 논란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